박기락 교수입니다. 오늘 방위분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한미동맹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대표가 일방적으로 자리를 일어서면서 협상을 결렬시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한국에서는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인주시대에 청나라와 화해를 주도했던 최명길은 주전파인 김상헌이 그가 쓴 항복문서를 찢자 그것을 붙이면서 조선에는 항복문서를 쓰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찢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격양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최명길과 같은 심정으로 방위분담에 관하여 차분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설명에 앞서서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50억 달러를 요구할 정도로 그동안 한국이 방위비 분담에 지나치게 인색한 것으로 보인 점은 없느냐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푼돈으로 표현했고 한국이 미국을 뻗겨 먹는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우리 대미 외교가 섬세하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자놀이를 한다, 돈을 쌓아두고 쓰지도 않는다, 예산을 대체한다는 등으로 일부 국민들이 일방적으로 비판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받으면서도 개운치 않도록 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둘째, 2018년 방위분담 협상에서 1,500억 원 정도를 더 지불해서 10억 달러, 약 1조 2천억 원 정도를 지불하는 것으로 해서 5년 동안 합의했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입니다. 당시에 1조를 넘기지 않으려고 막판까지 버티다가 1조 389억 원에 합의하면서 대신에 매년 협상하기로 했었습니다. 따라서 당장에 방위 분담을 줄였지만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자초한 결과가 됐습니다. 셋째는 실무자들에게 충분한 협상 권한을 위임했고 실무자들은 책임감 있게 타협판을 마련하고자 했던가 하는 후회입니다. 3번에 걸쳐서 금년에도 미국과 협상을 했지만 지금까지 실무자들은 어떤 타협안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지금쯤이면 전체적인 윤곽에는 한미 실무자들이 서로 동의한 채 세부 금액을 조정해 나가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미국 실무자들과 신뢰관계도 형성하지 못한 것 같고 청와대 눈치만을 살피느라 나름대로의 보관도 정립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마 청와대도 실무자들한테 충분한 재량권을 주지 않았다고 봅니다. 2018년에도 실무자들이 미국의 요구사항을 청와대에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막판에 1년치에 합의함으로써 현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방위분담에 대한 대안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현 상황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3가지 정도의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핵 위협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필요하다는 점과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비판하기보다는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한미동맹의 근본 성격이 자율성 안보 교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점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북핵 위협에 관한 사항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핵무기를 만들든가 아니면 미국의 핵무기를 가져다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두 개 다 미국의 협조 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북한의 핵 공격을 지금 당장 억제하는데도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한미동맹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방위 분담을 수용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50억 달러 요구는 터무니없습니다. 그러나 비판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의로 제시한 숫자일 뿐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이고 상당한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안보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트럼프 대통령을 잘 구슬러야 합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떠나자 미국 언론에서는 백악관의 마지막 어른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현재 참모들은 성숙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미성숙을 우리는 이해하는 가운데 잘 파고를 극복해서 국익을 충분히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상업적 대상으로 본다면서 이로 인하여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북핵 위협으로부터 심각한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로서는 한미상 동맹을 뇌사 상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결국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어느 정도 수용함으로써 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강대국과 약소국의 동맹이 유지되는 근본 원리는 자율성 안보 교환입니다. 강대국은 안보를 지원하는 대가로 약소국의 자율성 양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이 한국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방위비 분담이라는 자율성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적정선에서 방위비 분담을 합의해서 자율성을 양보함으로써 미국의 안보 지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방위비 분담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안보 지원을 하지 않겠다. 즉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감축을 시사한 적이 있습니다. 미 합참의장도 그러한 언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100%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감축되면 국제적 신인도나 북핵 억제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양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막아야 한다는 자세로 방위비 분담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주한미군의 가치가 20조 원 내지 3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2 내지 3조 원 정도의 운용비를 주고서 그것을 활용한다면 나쁘지 않은 거래일 수 있습니다. 특히 증원전력은 120조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방위 분담에 관한 제 나름대로의 제안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일본과의 비교를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표에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만 총액으로 보면 일본이 저희들에 비해서 4배 정도를 많이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일본의 방위백서에서 발표한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 겁니다. 그리고 토지 등의 간접 비용도 우리 국방백서에 제시하고 있는 내용과 일본 방위백서에 제시한 내용을 비교해 볼 때 일본이 한 2배 정도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지 이전의 경우 우리는 현 평택기지 이전하는데 상당한 돈을 썼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매년 지불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매년 한 2조 원 정도를 계속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일본은 최근 방위 분담이 거의 고정되는 모양을 보여왔습니다. 2018년과 2019년은 2017년에 비해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일본은 내년에 방위 분담을 협상하기 때문에 그때 봐야 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본은 총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항목별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항목이 제시되면 그 항목에 관해서 일본이 어느 정도 분담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최종 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명분이 좋고 정당성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항목별로 하지만 총액을 어느 정도는 정해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군 기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총수를 제한해 둠으로써 미군이 지나치게 많은 근로자를 사용을 해서 금액을 증대시키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실무자들이 현명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방위 분담에 대해서 적지 않은 논문을 썼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연구 보고서도 꽤 썼고요. 2015년에도 방위 분담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일본의 방위성과 외무성을 방문해서 그 실태를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10월 31일에도 논문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그 제목은 대미국 방위 분담 분석과 대응 방향,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일 군사 문제 연구 28집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논문을 참고하시면 어느 정도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논문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방위 분담에 대한 대응의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대미 정상 외교입니다. 미국의 실무자들이 우리 실무자들에게 사적으로는 미안하다고 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50억 달러는 근거가 없고 터무니없고 그리고 완강합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지 않은 채 방위 분담을 타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께 전화하거나 방문함으로써 그가 정확하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의 기여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그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알아내야만 합니다. 실무자들로서 불가능한 것을 해결하는 것이 대통령의 정상 외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성과가 필요하다는 상황까지도 파악을 해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고차원적이고 전문적인 외교이고 대통령이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자율성 안보 교환에 근거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증대시켜 줄 필요성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2조 원 정도, 현재 1조 원 정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2조 원 정도를 투입하더라도 주한미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그로 인해서 북핵을 억제할 수 있다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미동맹으로 인해서 현재 한국이 G20에 속할 정도로 발전했다면 어느 정도 적극적인 부담 의지를 밝힐 필요는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지도자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부담하겠다고 말하고 실무자들이 드러나지 않게 치열하게 그 액수를 줄이고자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실무자들에게 충분한 권한을 주고 그들이 적정선에서 합의하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무자들도 나름대로 애국적인 차원에서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신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무자들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특히 이때 외교보다는 저는 국방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미 양국군은 기존의 유대 관계가 깊고 또 방위 분담의 대부분이 미군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무 대표의 경우에도 현재의 경제 전문가보다는 한미 동맹을 잘 이해하고 과거 방위 분담 협상에 대한 경험이 있는 외교 관료들이나 예비역 장군을 임명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들로 하여금 소신 있게 결정해서 건의하도록 하고 미군 실무자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할 겁니다. 분담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저 몇 가지 그 개선 방안 또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은 매년 분담해야 할 총액을 협상하는 방식에서 탈피해서 일본처럼 주한미군이 발생시키는 비용 중에서 한국 전담, 미국 전담, 한미 분담의 항목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서 한국의 분담금 액수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담의 그 정당성도 높아지고 국민 설득도 유리하다고 봅니다. 둘째, 다소간의 방위 분담 증액이 불가피하다면 현재 75% 정도 부담하고 있는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어느 정도 증대시켜 분담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주한미군의 주거 여건 개선, 출장비 지원, 국내 견학 지원 등 한국이 분담할 수 있으면서 액수가 크지 않는 항목을 선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미국 실무자들한테 트럼프 설득을 위한 근거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상당한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한반도 위기 예방 및 해소 비용을 신설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이 요구해서 미국 전략 자산이 전개할 경우 한국이 부담한다는 겁니다. 또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음에 따라서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나 그 부근에 배치함으로써 핵 공유를 추진할 경우에는 그 전개나 운영에 관한 비용도 한국이 분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경우 한국은 미국의 전력을 우리의 필요와 계획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분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한국의 성의가 높다는 것을 충분히 저는 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방위 분담 요구를 비판하거나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단호한 의지를 과시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적정선에서
부담액을 맞추면서 한미동맹을 실제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인기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국가 안보라는 차원에서 정부는 다른 어느 때보다 높은 사명감과 지혜를 갖고 이 방위 분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겁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태도라고 봅니다. 유럽이나 일본이 자존심이 없어서 미국의 방위 분담을 수용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존심을 참으면서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파고를 지혜롭게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